오렌지를 사러 갑니다. 틀림없이 빨간 그물망에 담긴 오렌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그물망에 담기지 않은 채 판매되는 건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건 순전한 마케팅이고 그 빨간색도 우연이 아니에요. 빨간 그물망에 포장하면 오렌지가 더 주황색으로 더 신선하게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매할 확률이 더 높겠죠? 레몬 또한 비슷한 이유로 보통 녹색 그물망에 담겨 판매돼요. 빨간색으로 포장하면 더 주황색으로 보일 거예요. 초록색은 노란색과 더 잘 어울리고 레몬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감자칩 봉지를 열었는데 반쯤 비어있어요. 낙관론자라면 반이 차 있다고 하겠지만요. 약간 짜증이 나요. 하지만 제조업자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분의 공기는 칩이 손상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봉지가 꽉 찼다면 운송 중에 모두 부서져서 부스러기만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라즈베리 맛 아이스팝은 보통 파란색이에요. 분홍색이나 빨간색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이스캔디 한 팩을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사과 맛은 초록색을 선택했어요. 파인애플이나 레몬은 노란색이겠죠? 딸기는 빨간색일 거예요. 체리는 잠깐 또 빨강색이네요. 수박은요? 빨강. 그리고 라즈베리도 네, 빨강이에요. 하지만 네 가지 맛이 모두 빨강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도 쉽게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딸기와 체리 맛 모두 빨간색이었지만 색조가 달랐어요. 수박 맛은 분홍색이었어요. 그리고 짙은 빨간색으로 라즈베리 염료를 만들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염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래서 금지되었어요. 파란색을 쓸 수도 있었는데 파란색 과일이나 베리는 블루베리를 빼고는 없었어요. 블루베리 맛은 별로 인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라즈베리를 파란색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블루 라즈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시계를 사거나 시계 광고 사진을 보면 보통 시계바늘이 10시 10분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보기 좋기 때문이에요. 시계바늘 두 개를 다 볼 수 있고 서로 겹치지 않아요. 또한 대칭적이어서 보기 좋고 숫자 12를 둘러싸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치 웃는 모습처럼 보여서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해요. 매트리스에는 보통 장식 바느질 패턴이 있습니다. 매트리스 제조업체들은 제한된 종류의 매트리스를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품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화려한 바느질 패턴을 고안하는 거예요. 두 회사의 두 매트리스가 똑같은 품질이지만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패턴이 품질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살 때 패턴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치즈에는 구멍이 있어요. 대부분의 종류에서 구멍은 작지만 클 수도 있어요. 치즈는 우유에 박테리아를 첨가해서 만들고 그로 인해 구멍이 생겨요. 박테리아는 젖산을 소비하고 약간의 기포를 방출해요. 기포가 치즈 안에 갇혔다가 터지면 작은 구멍이 생기죠. 구멍의 크기는 생산 온도와 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위스 치즈는 매우 큰 구멍이 있어요. 약 48.9도에서 만들어지고 21.1도에서 5일에서 7일간 배양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치즈는 매우 부드럽고 기포가 특히 커요. 모든 동전 옆면에는 홈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 모든 동전은 은본 위제였어요. 동전에 사용된 은의 양은 동전의 가치에 비례했죠. 그래서 1달러짜리 동전은 25센트 동전에 비해 실제 은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었어요. 가장자리의 홈은 보안상의 이유로 추가되었어요. 한때 동전을 위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죠.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사기를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에서 은을 깎아내곤 했어요.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적은 양이었죠. 하지만 많은 동전을 그렇게 깎으면 팔기에 충분한 귀금속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홈이 있는 가장자리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했어요. 누군가 그걸 깎으려고 하면 홈이 사라지고 누가 봐도 동전이 변조되었다는 것이 티가 났을 거예요. 니켈과 페니는 이런 홈이 없는데 저렴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의 의미가 없었어요. 요즘은 은으로 동전을 만들지 않지만 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정부가 새로운 동전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동전 제조 장비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당구를 쳐본 적이 있다면 그 초록색 테이블을 잘 알 거예요. 당구는 14세기경에 시작됐는데 농구보다 5세기 앞선 시기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당구대가 없었어요. 대신에 야외의 녹색 잔디밭에서 당구를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은 비가 올 때도 당구를 칠 수 있도록
게임을 실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잔디 분위기를 내기 위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녹색을 유지했죠. 의료 종사자들은 보통 파란색이나 녹색 색조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20세기 이전엔 수술을 할 때도 평상복을 입었어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살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고 처음엔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색이었어요. 문제는 흰 유니폼의 얼룩을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죠. 흰색은 녹색을 띠게 됐죠. 그래서 유니폼을 아예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했어요. 게다가 외과 의들은 주로 수술을 할 때 붉은색에 집중합니다. 파란색과 녹색은 스펙트럼에서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다른 모든 것이 녹색과 파란색이라면 빨간색은 훨씬 더 눈에 띕니다. 흰색 비누로 손을 씻으면 하얀 거품이 생길 거예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다른 색깔의 비누도 역시 흰 거품을 냅니다. 그 이유는 흩어지는 빛 때문이에요. 물체에 떨어지는 모든 빛은 흡수되거나 반사돼요. 모든 색을 흡수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보여요. 모든 색상을 반사하는 것은 흰색으로 보이죠. 빨간 비누가 빨간색인 이유는 빨간색만 반사되고 다른 색은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단 거품 내면 여러 개의 작은 기포가 생겨요. 그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빛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입니다. 눈을 비비면 무언가가 보이나요? 이러한 색깔과 모양은 안내 섬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이유는 눈을 비빌 때 안구의 압력이 증가되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망막의 뉴런이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뉴런이 활성화되면 뇌는 마치 여러분이 빛을 보는 것처럼 해석하고 실제로 그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피곤할 때 왜 눈 주위에 검은 서클이 생기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눈 밑의 피부는 매우 얇아서 혈관이 표면에 매우 가까워서 작은 변화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혈관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다크서클이 보이게 돼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크서클이 생겨요. 하지만 젊다면 그냥 잠을 더 자도록 하세요. 그러면 사라질 거예요. 독일은 영어로 Germany, 스페인어로 알라마니아, 독일어로 도이칠란드라고 해요.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들리지만 같은 나라죠. 만약 누군가의 이름이 올리비아라면 어디서든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와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라 이름은 언어마다 그렇게 다른 걸까요? 국가들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불렀고 다른 나라와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굳어지게 됐죠. 알레만이라는 독일 부족이 한때 현재 스위스에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 땅을 알레마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독일이 통일되었고 스스로를 도이칠랜드라고 불렀어요. 영어에서 대명사 I는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심지어 언어학자들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I는 독일어의 이히에서 유래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히는 ik으로 나중에는 I로 진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문자 I가 문장에서 너무 하찮게 보였고 혼자 쓸 때 더 잘 구별되도록 대문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매 장면 전에 클래퍼보드를 부딪히는 걸 봤을 거예요. 이 소리는 편집 단계에서 큰 도움이 돼요. 필름과 오디오는 따로 녹음된 후에 나중에 합쳐집니다. 클래퍼보드는 촬영 장면의 맨 처음에 짧게 소리를 내서 오디오를 추가하기 위해 장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촬영된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해당 장면에 대한 정보, 테이크 숫자, 촬영 날짜, 카메라 각도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정보를 클래퍼보드에 추가하면 나중에 수백 개의 비디오 조각을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